근데 약간 저는 궁금했던 게 그 나중에 어디선가 지나가는 걸로 나오는데 그 옛날 그 아서의 그 엄마랑 그 누구냐 그 브루스 웨인 아빠랑 사진 찍은 거 있고 뭐 러브 하고 그다음에 브루스 웨인 아빠 이름 써 있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 환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그게 사실이면은 진짜로 조커가 브루스 웨인의 형일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신병리적으로 보면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굳이 왜 나왔을까? 왜 굳이 왜 나왔냐면 그 중간에 얘 엄마 병명을 알려주잖아요. 네.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랑 망상 장애가 있다고. 망상 장애 종류 중에는 뭐죠? 그 저기 뭐야? 색정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망상이에요. 근데 이게 트리거가 뭐냐면 실제로 이걸 중증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권지용이 나를 좋아해, 나는 권지용의 애를 뱄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어디서 느끼냐면 TV에서 나와서 윙키라는 장면을 보고 나보고 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진도 진짜로 그냥 허물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너 오늘 이쁘다 이렇게 해서 보내준 준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취미로 사진 찍고 우리 집안 사람들 사진 찍었는데 현상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누구한테 줄지 이름 써서 줄 때 그냥 메시지 한 장 적어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러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러브라는 게 미국 갔다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다양한 의미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굳이 러브는 안 쓰지 않을까. 그게 러브가 유가 아니었잖아요. 스마일이었잖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써서 줬을 때 애초부터 색정망상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좋아한다. 저는 트리거로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맞아 틀리다가 아니고 저는 그냥 그 장면이 있었던 게 가능성을 열어준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한 답을 안 했어요, 감독도. 이 연출의 재미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 다 착각하게 만들잖아. 뭐 니네들 쓰고 싶은 대로 써. 앞으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런 스토리 좋아하지. 사실은 배트맨 형이다.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야.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걔는 입양하잖아요. 어떻게 형이에요? 입양하는? 그러니까 근데 아니지. 그 입양 문서를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자기가 낳아놓고 입양을 시켰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토마스 웨인의 아들인데 그쪽으로 호적이 못 올라가니까 입양시켰을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이 조커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조커라는 캐릭터 말고도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점이 꽤 있고 또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관객으로서 해석을 해야 될 요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들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나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인데 세상에. 저는 사실 보니까 제가 영화를 깊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와킨 마킨 피닉스가 기억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밖에 없는 거야. 저는 허도 못 봤어. 저는 제일 잘 나왔던 영화는 허인 것 같아요. 저도 허에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는데 와킨 피닉스가 어디에 나와도 되게 흑막 같지 않아요? 생긴 게? 약간. 그렇죠. 네. 저는 허에서도 그랬고 이민자에서는 약간 아르헨티나 마피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나쁜 놈 그리고 빌리지 잘생기긴 있잖아요. 했는데 흑막처럼 생겼어. 특히 수연기는 완전 흑막이야. 그 나이트 샤말란이 감독했던 그거 빌리지라고 혹시 보셨어요? 그 막 빨간 옷 입으면 안 되고 약간 옛날에 봤어. 너무 옛날에 봤어. 소녀가 거기서 그 소녀를 좋아하는 되게 순정남으로 나오거든요. 네. 저는 볼 때도 얘 흑막이다. 얘가 뭔가 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되게 흑막같이 생겨가지고 저는 이 연기력에 뻑간 게 왜 그 중간에 해고당하기 전에 그 분장하면서 이렇게 신발 막 이렇게 힘주고 있을 때, 저 양반은 진짜 뼈도 연기하나? 그래 뼈 연기 얘기 있었어요. 갈비뼈하고 이 움직이는 게 난 좀 무섭던데 약간 기형인가 이랬는데. 그분이 원래는 되게 약간 풍채가 있으신 맞아, 분이잖아요. 등치가 있어요. 23kg 뺐다면서요. 이 영화 찍으려고. 야, 근데 대단하다. 연기자는 그거 하나로 상 줘야 돼. 금방 돌아서. 연기력이 저는 이 모든 장면에서 연기가 다 좋았는데 모든 장면. 그러니까 그걸 아이맥스로 봤어야 된다니까. 모공이 연기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 얼굴을. 다 좋았는데 저는 특히 좋았던 장면이 그 마지막에 TV쇼 나가기 직전에 예행 연습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살인이 끝난 후에 춤추는 장면들. 그 춤들이 다 너무 좋았어. 뭐 이거는 연기랑 좀 상관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 티로 이렇게 그거 너무 찍어서 올리는 거. 저는 거기서 딱 끝날 줄 알았거든요. 거기서 끝났어야 돼. 끝나지 않고 저는 오히려 끝나지 않고 이제 병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분명히 여기서 끊었어야 되는데 왜 안 감독이 끊었을까 노린 생각하니까 이거는 본인 같은 관객이 생기길 노렸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코멘트를 안 했어요. 안 했죠. 감독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디까지 허군지는 알아서 생각하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니 그럼 얘기 나오면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 영화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계속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마지막에 하려고 했었는데 좀 땡겨서 해보죠. 이게 수봉님 보기에는 다 조커의 환각 같아요? 아니면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분 섞인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저는 영화에서 이거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환각은 이 장면은 환각이다라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가지고 보여줬고 그 장면 외에는 다 현실이죠. 예. 그 마지막에 병원에 있는 거는 그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잡혀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영화에서 그래요? 보여주는 대로 봐야지, 그렇죠? 예. 저는 근데 그게 논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봉님 의견에 동의는 하는데 일부러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작점, 그러니까 이 헐루시네이션의 시작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환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엘리베이터에 그 여자가 타고 내려서 본인이 불러 세운 다음에 자기 머리에다 총 쏘는 신용을 하잖아요. 그거는 환각일까요? 진짜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저는 근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근데 병원 이제- 장면을 보고 나서는 이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병원에서 상담받는데 조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야. 저도.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때 현실과 망상을 어. 섞어서 얘기를 한 거죠. 어. 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저도. 장면을 보고선. 이렇게 예. 이해하게끔 저는 잘 배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현실과 환각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편집을 잘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까지가 환각인가를 좀 헷갈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게 환각이라고 한다면 금융맨 3명을 죽인 것도 환각이에요? 그것도 그럴 아니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TV쇼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까지나 환각이라고 해버리면은 해버리면은 뭐 그거는 이 팩트냐 영화에 아니냐는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사건 이 원래 영화에 사건을 대해서 모르는 없으니까. 얘기할 네. 게 없잖아요. 다 환각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 그러니까 환각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어쨌거나 조커의 입장에서 조커가 나중에 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환각도 있을 수 있고 뭐 현실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그러니까. 나름이라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소피랑 이게 막 썸 타는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건 뭐 100% 환각이지. 그렇죠. 음. 네. 그거는 이제 환각이라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소피네 집에 잘못 찾아갔는데 그때 소피가 조커를 대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소피의 딸이 나오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때 그 조커의 그 표정에서 약간 실망한 표정에서 그때 이제 자기가 그전께 환각이었더구나라는 거를 깨달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마지막 상담 장면을 보고 다 환각이다라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건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 다 환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왜 다크나이트의 그 히스레저 조커가 본인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할 때 다 매번 뻥이잖아요.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냥 내 얘기인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영화의 내용이 내가 그냥 상담가한테 했던 내가 그냥 그 장에 대해서 만들어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건 아니냐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네네.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저는 수봉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님과 부분 맞는 부분을 일단 연출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보여줬다라는 게, 그러니까 환각인 거를 깨닫고 나서는 병원에 앉아 있을 때도 혼자였고 길을 갈 때도 혼자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를 이런 연출을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건 그게 진짜로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지어낸 얘기거나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있었던 망상이다라기보다는 전 마지막 장면 그 병원에 가 있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이게 폭동이 됐지만 그게 진압이 안 되진 않잖아요. 그럼 잡혀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체포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시 끌려갔구나. 그래서 왜냐면 코믹스에서 약간 그런 얘기 있지 않나? 그 조커가 제대로 각성해서 나오는 게 아캄 수용소 갔다가 아캄 수용소에서 각성해서 탈출하면서 친구도 잘 나오고. 만나가지고 각성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네. 저는 잡혀 들어가서 끝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조커가 탄생한 그러니까 이야기라면. 아캄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아캄 병원이죠. 그 병원 이름도. 네. 네. 그래서 저는 네. 근데 지금 이런 논란을 일부러 의도하려고 맞아, 저는 맞아. 감독이 철저하게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요.
이거 그 비평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그 보수적인 평론가들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겠지. 그래서 반반이에요. 되게 극찬한 쪽 아니면 완전 이거는 쓰레기다 하는 쪽이 있는데 그 논란을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걸로 희석시켜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많이 섞여 있는 얘기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맞아요. 그 메시지가 위험할 수 있는 메시지가 좀 많거든요, 사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를 일부러 더 과장시키고. 네, 더 과장시키거나 다 허구라고 우길 수도 있는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뒀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 연출이 진짜 예. 영리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이걸 보고 모방범죄가 더 다른 영화들보다 더 비율적으로 더 높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게 기본적으로 중간에 이 은행원 3명 죽일 때까지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요. 저도 보는 이 사람이. 은행원 3명까지는 당위성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 네. 이후부터는 점점 더 과한데라고 이렇게 느끼게 일부러 그렇게 연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애초에 딱 그 설정하기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병이 그치, 그치. 있는. 네. 네, 끊임없이 미친 행동을 하고 막 계속 보여주고 이상한 사람을 계속 보여주는데 네, 여기서 모방범죄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렇긴 한데 저는 마지막 그 앞 장면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커를 잡혀갔는데 탈옥시키고 이제 군중들이 환호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었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사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너무 자기적이라서 오히려 더 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 그거 환상일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환상인데 네. 100% 그건 환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이 작품에서도 지금 4명 다 해석이 다른 편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기 저는 때문에 여기다가 좀 뭐라고 써놨냐면 그랬어요. 저는. 사람들이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과 닮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조커를 닮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러니까 나도 기회가 되면 이놈의 세상 다 엎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싶은 생각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내가 TV 라이브 쇼에 앉아가지고 네 때문이야라고 총을 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걸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거에 대해 환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막 되게 안 좋은 환경이고 억압돼 있고 뭔가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라고 생각하는 뭔가 사람은. 저질러도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혹시나 얘기할 수 있을까봐. 근데 영화에선 맞아요. 제가 보기엔 이 네. 사람들을 되게 멍청하게 네. 나오지 않나요? 음. 이 그 뭐냐 조커도 스스로 말하길 저는 정치적인 거 1도 모르고 상관없다 얘기했는데 지네들이 이제 막 그 이유 부여해서 뭐 하는 되게 멍청한 무리로 묘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게. 그 또 좀 재밌는 점이 뭐가 있어요, 꾸봉님? 이 영화 본인이 봤던 포인트 중에서. 아, 저는 근데 웬만한 얘기는 다 했어요. 사실 이 영화를 저는 별로 재미없게 봐가지고. 저도 이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 그래? 그 두 사람은 깔 때 기회를 많이 줄게. 예. 까는 파트에서 시간을 많이 드릴게요. 까는 파트 따로 있어요. 지금. 따로 줄 나는 거예요. 은근히 까고 있었는데 계속. 네. 그런 거야? 더 할 얘기 없던데. 난 되게 많은데 나는 아직 할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네. 에이스님은 뭐 또 다른 얘기 생각해온 거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이게 마지막에 이제 상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딱히 무슨 구조적인 이유에 이 영화의 구조적인 것 때문에 이거는 뭐 상상일 상상일 수밖에 없다 연출상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근데 이야기의 디테일에서 저는 그게 되게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 모든 게 조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모든 걸 몰아가는 그것도 그렇고 또 저는 이제 제일 생각하게 된 게 그 정말 저는 무리 조커에게 철저하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면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그러니까 나쁜 놈을 봤나. 그렇죠. 그게 맞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저하게 무례한 자들만 살해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그 초반엔 그랬죠. 네. 네. 3인방.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다 그래요. 걔도 죽였고 그 동료도 사실 나쁜 놈이었잖아요. 사장님은 안 죽였잖아요. 네, 그러고 근데 게리도 안 굳이 죽였죠. 딱히 나쁜 사람은 아니지. 전 그게 그러니까 해고했잖아. 단계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게 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지 불리할 것 같으면 안 감싸주고 옆에 있으면 친하게 해주는 그런 놈이었고 나중에 이 뭐죠? 이 쇼를 하는 사람이 뭐지? 머레이 프랭클린. 머레이 같은 경우에는 잘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상태고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오히려 그 인기의 주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토크쇼나 코미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랑 공감을 진짜 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수위를 높이는 게 처음엔 나쁜 놈이라서 죽였다는 게 당위성이 되지만 중간서부터는
그 정도는 아닌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건 잘못된 근데 건데라는 왜냐면 생각이 그 들었던 이 거지. 머레이를 죽일 때 보면은 이 머레이가 철저하게 얘를 약간 비난하면서 그 약간 자극을 계속해요. 뭐 진짜 뭐 살해 깔보죠. 동기가 뭐냐.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에서 얘가 분노를 느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장면 전에 이제 자기 막 리허설 같은 거 할 때는 사실 자기 자살이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자살 안 하고 얘를 쏴 죽였잖아. 근데 그 자극이 네. 일반인이라면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하고 넘어갈 수 그런데 있는 그거는 거고. 자극이라고도 안 보는 게 그 조커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 3명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마지막에 간호사를 죽이잖아요. 이게 이 간호사가 사람은 무례하게 아니고 상담사. 상담사를 죽이잖아요. 그게 이 사람은 무례하게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현실이다라는 저는 느낌이 온 거예요. 사실 조커는 뭐 자기한테 무례한 자만 마지막 죽이 이게 편에 아니고 나오잖아요. 사실 다 죽이는 미친놈인데 자기한테 정당성을 주려고 다 이제 깨어 맞춘 거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현실이라서 그냥 죽이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계적으로 근데 자기 마지막에도 무례하게 조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첫 번째 상담사도 그랬지만은 그러잖아요. 뭐 세상은 너한테 관심이 없다. 근데 약간 그렇게 조롱하는 쪽으로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한테도 사실을 관심 없다. 말한. 그런데 되게 힘들었다 이거니까. 그 이제 태도가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일이지만은 조커 입장에서는 나를 더 신경 써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상담사한테 너는 왜 맨날 내가 오면 맨날 뭐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모든 사회복지사들의 그렇죠. 고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것도 이제 조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 되게 무례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슈가 계속 단계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열려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 해석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영화는 결국은 사회복지를 얘기하고 있는 영화예요. 최소한의 사회복지. 우리의 세금은 어디에 쓰여야 하는가. 사회복지 이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에서 저는 상호 존중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저는 정신질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정신질환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애초에 이 사람은 정상적인 이 정신질환자한테 우리가 줄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았으면 위태위태했어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절한 약물 처치 그리고 본인의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에 대해서 상담사가 좀 적절히 그것들을 끌어내주고 행동치료를 병행하면서 하면 다소 위험 수준에 있거나 다소 좀 떨어지는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시의 재정이 파탄나면서 결국 이 사단이 벌어진 근데 거잖아요. 재정이 파탄났다는 게 결국은 그 재정이 이런 사람들한테 쓰이는 돈을 먼저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심리 상담사가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하잖아요. 당신한테 신경 써준 적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게 아무 당신한테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신경 써주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에서는 되게 그 금융맨 그다음에 그 배트맨 아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엄청 여기 크죠. 이제 예.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상담이 끝나고 처방을 못 받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기 시작한 데서부터 점점 심해져요 증상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상황이 그게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게 결국 약을 못 먹다 보니까 본인의 신경증적인 이런 증상들이나 정신적인 증상을 기분을 바꿔주는 약물을 처방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해주는 한 족쇄가 하나가 풀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족쇄가 풀리는 바람에 그 족쇄가 풀리면서 동시에 예전에는 관심 갖지 않았을 엄마의 편지 이런 것들을 그때는 읽어보잖아요. 이게 약물 네.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없었을 거야. 보내라고 하면 보냈겠지. 근데 약 기운이 떨어지니까 이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감이 떨어져서 열어봤고 거기서 분노가 쌓였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자기는 한 번만 안아주길 바랬던 거예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갔단 말이죠. 문전박대 당하고 토마스를 또 찾아갔더니 거기서는 완전히 한 대 맞고서는 미친놈 취급을 당했죠. 그리고 현실을 알아보니까 현실은 더 시궁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 나는 일상생활을 위해서 계속해서 상담사들이나 의사들이 얘기해줬던 이런 생활들을 유지해왔고 약물치료도 받았고 꾸준히 노력해왔고 착해지려고 노력했고 엄마도 부양했고 다른 사람도 웃기는 직업도 가져보려고 노력했고 코미디도 하고 싶어서 조커노트도 썼는데 그게 한 개 한 개 다 조크노트 아, 그 조크노트도 보면 조크노트 디테일이 깜짝 놀라는 게 그것도 진짜로 정신 이상자의 전형적인 특징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노트도. 그리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연출. 어떤 부분이요? 어? 어떤 부분? 거기를 페이지 이렇게 넘기는 거 보면 결코 공개석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사진들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네. 공개석상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네. 주변에 대한 그 지적이나 공감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진이 있었어요? 여성의 포르노그래피에 나올 만한 잡지 사진 같은 거 올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것도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누드 사진 같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변태성욕적인 장면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한 시리얼 장면씩 다 킬러들이 엄청 자주 많았어요.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석상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무너졌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 어쨌든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조치들이. 그게 관객들한테 근데 연출을 굉장히 잘한 게 어떻게 비치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었던 본인의 페르소나, 위선 같은 게 한 개씩 본인이 벗어던지기 시작하는 거고 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가 미치광이의 자유여서 문제인 거지. 뭐 춤추면서 내려올 때 엄청 신나게 내려오잖아요. 계단. 음. 그 계단 장면이 그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런 처치들을 받을 수 있었고 돈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거에 반 정도만이라도 처치를 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신경전 정신병을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보험 공단 같은 데서 펀드한 영화인가요? 그러면? 이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뉴욕에서 이제 많죠. 그 고담 자체가 뉴욕이잖아요. 80년대 배경은 예, 그렇죠. 그때 한때 뉴욕시의 재정이 파탄 났을 때 맞아요. 정말 이렇게 막 쥐가 들끓고 네. 막 뭐 불이 나도 소방차가 안 오고 아, 예, 돈이 없어서 직원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어. 그쪽 지역에는 그 빈민들만 남게 되고 슬럼화 부자들은 되고. 다 그쪽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역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영화를 저는 보고서는 어떻게 느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박애주의자거나 아주 뭐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차주의를 가지고 있고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각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자들, 소수자들 문제에 나름대로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PC스럽게 행동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나 극빈자층에서의 특히 정신질환자들은 이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계속해서 얘기를 듣는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이 영화를 보면 다 얘기했을 거야. 아마 다 그 얘기했을 거야. 이거 우리가 편견 가지면 안 된다라고. 조현병이라는 이름도 정신분열에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꾼 게 정신분열이 너무 폭력적인 언어라서 바꿨다라는 그게 있어요. 우리 이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 옆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돈되지 못하고 몸에서 냄새 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 며칠 노숙했을지 모를 것 같은데 이상한 행동을 옆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 돕고자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개인으로서 그런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사회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편견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 새벽에 영등포역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거가 정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거를 주제의식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뭐 사람처럼 자기 형도 뭐 잡아가더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의 복지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 이런 안전망. 이거는 단순히 이 영화가 사회가 조커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조커를 만들었어, 니네가 문제야 라고 저는 비판한 영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그럼 이런 문제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는 사회 계층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사회적 이슈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미 있었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총합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니네 PC 얘기하지만 정말로 니네 관심 가지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 정말 약자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그래서 저는
사회보편적 최소복지의 범주에 대해서 아이고 힘들다. 형 장난 아닌데? 약은 약사에게, 처방은 의사에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싸가 우리한테 보낸 문자가 있잖아요.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라싸님이 본인이 방송 참여를 못한다고 저희한테 문자를 뭐라고 보냈냐면요. 지 안 온다 이거지. 연출자 토드 필립스의 변신, 주인공 와킨 피닉스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고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아서 플렉의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대의 부조리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주실 거죠? 이러고 보냈어요 문자를. 네, 근데 택시 드라이버와 연관성 말고는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얘가 2011년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까지 연결해서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조커가 이렇게 흥행한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흥행했다고 생각해요? 저요? 네. 저는 몰라요. 왜냐? 난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마음에 안 들고 네. 네, 되게 영화 봐도 불편하고 예. 저는 페라리 대 포드가 더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사회 이슈가 여기에 있네 그러면서 공감할 포인트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에 제각각 그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이렇게 그런 논의가 많이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일단 영화를 잘 만들었고. 영화 진짜 잘 만들었죠. 네. 근데 저는 제 입장은 철저하게 그냥 조커의 이야기라는 거가 전 좋았어요. 그냥 저는 배트맨을 좋아하고 그냥 조커가 그러니까 잭 니콜슨의 조커는 되게 뭐랄까 되게 심플하잖아요. 심플한 조커 그냥 코믹스를 완벽하게 그냥 구현하려기 위해 그렇지. 노력했다? 뭐 이런 느낌이지. 그냥 딱 설정만 있는 인물로서의 조커였는데 네. 물론 그것도 되게 재밌었지만 그리고 이제 히스레저의 조커는 정말 무섭고 정말 광기 그리고 막 케이아스. 카오스 딱 그 느낌이었고 덩치도 좀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느낌의 그런 조커였는데 그런 조커를 좀 더 이제 진짜 그런 정말 히스레저의 조커는 정말 제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쟤는 뭐 왜 저렇게 됐을까? 이게 전혀 힌트가 요만큼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설명도 지 맘대로잖아. 그러니까 궁금하지도 않아.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조커의 실제다 이게 아니고 이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약간 던져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럴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 네. 그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느낌이 들게 정말 영화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관객의 절반 정도는 DC 팬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특히 그런가? 미국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배트맨의 숙적인 조커의 오리진이라고 이게 되게 컸을 것 근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관객을 끌어들인 게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걸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이렇게 좀 분노하거나 이게 그렇죠. 그럴 만한 것들을 다 영향을 모아놔서 끼쳤다고 저도 네네. 봅니다. 저는 이 영화 흥행한 게 저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 분노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얘기 재미없겠지만 뭐 빈부격차도 사실 더 심해지고 있고 사는 건 사실 점점 더 팍팍해져가고 있는데 표출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엔 진짜 네. 이 감독이 그런 사람들 약간 조롱하는 자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냥 그런 거를 느낌이 다 있어요. 이용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이 감독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영리하게. 그게 그러니까 진짜 연출이 너무 영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들고 이거 맞아요. 꾸벅님 말처럼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그럼 왜 분노하고 어디에 공감했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의견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사견입니다. 그러니까 조커가 마지막에 라이브 나와서 이러잖아요. 잘나지 잘난 당신들이 사회 시스템 뭔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마치 내가 웃기나 안 웃기나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냐. 그 다음에 왜 죽였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냥 못되게 굴어서 죽였다. 요즘 모두가 서로 못되게 굴어서 미쳐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확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는 막 스토커하고 막 스토킹하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뭐 그 되게 대단한 사람. 내로남불 전형적인 캐릭터 아니야?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리고 막 그 영화를. 권총 들고 그 아동병원에 가고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페르소나 개념을 좀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분노에 찰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쓰고 있는 페르소나라는 게 사회적 가면이라는 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는 페르소나를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슬아했단 말이에요. 잘 안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 60년대 저기 뭐야 사는 사람들이 박정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어떻게 나는지 모르잖아요. 이놈의 가십거리만 나오지. 근데 지금은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낱낱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무슨 술을 마시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계층화가 돼요. 잘 사는 사람, 나랑 비슷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요만큼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맞아.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제일 열받죠 보면. 아 그래?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한 대출만 단계 넘는 없었으면.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바닥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아 힘들어요. 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살고 싶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웃길래 나도 지나가는 말로 그냥 평범하게 해요. 그랬더니 야, 나 평범하게 살려면 존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지?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맞잖아요. 맞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계층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무너져서 조커처럼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계층을 유지하고 그걸 버티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계층에게 내가 맞지 않는 이 페르소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격대로 못하고 원하는 대로 못하고 가서 굿신무신도 해야 되고 친한 척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 페르소나와 자아의 이 밸런스와 갭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그걸 유지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를 자기보다 못한 계층을 깔보고 비웃는 걸로 어떻게 보면은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들이 옆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학교 다니면 땅값 떨어진다고 뭐라 그러고 그럼 옆에 학교 다니는 아파트 애들은 그럼 다 착한 애들이냐? 그 사람들은 옆에 공사장 아저씨들 보면서 애들한테 야, 네 공부 안 하면 대단하시겠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 공사장 아저씨는 노숙자들을 보면서 나는 최소한 일할 여유라도 있지 저건 쓰레기들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알량한 받침을 받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중에서 보여주는 조커가 보면 사실은 그 페르소나를 깨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깰 때마다 조금씩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계단심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계단은 되게 힘들게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 되게 힘든 계단이에요. 나중에만 날면서 내려오죠. 그리고 첫 번째로 살인을 하고 화장실에 달려 들어가서 자기 본인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을 때 살짝의 자유감을 느끼죠. 폭력을 통한 해방감. 엄마를 죽이는 거, 마지막 족쇄를 풀어버리고 나의 안전망, 마지막 족쇄를 풀어버리고 TV쇼 나가기 전에는 완전히 하이가 되어 있었고 그 무대 직전에서는 진짜로 완벽하게까지 올라 있었고 마지막에 영상에서는 아예 그냥 부서진 거기 올라가서 춤을 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덮고 있었던 사회적인 페르소나라는 거를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지만 그걸 깨버리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있지만 할 수 없었던 말들 난 네가 싫어서 죽이고 싶어 이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일정 정도 뭐랄까 시원함을 줬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게 근데 되게 영리한 연출이라는 게 중간까지는 그래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과한데? 더 과한데? 이렇게 느껴지게 연출했다는 너무 무리했어 이러면서 특히 마지막에는 좀 쇼킹할 뻔했죠. 쇼킹할 만하죠. 그 머레이를 그렇게 죽이는 장면에서는 예상도 되지만 실제로 그러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자살을 해야 이렇게 바라겠지. 근데 아니 무슨 TV 토크쇼가 뭐 몸 수색도 안 하고 사람을 그렇게 옛날이니까. 보내. 80년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안 할걸?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서 그거 다 환각이라고. 아니 참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을 지금도 것 같은데. 방송국 게이트 통과하고 나면 게임 끝이야. 뭐 누가 검사하겠어 거기서. 그래서 저는 고담시라서 그래요. 고담시. 저는 그 정도 그래서 월스트리트 얘기를 라싸 꺼낸 것도 사실 1%가 99%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고 당연히 불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네. 노동량이 이게 나라냐.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그거를 폭발력 있게 나왔던 시위가 그 시위고 그 시위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돈을 나누자 이런 얘기도 아니었고 복지를 늘리자 이런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면 사회 붕괴지.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었던 시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여기서 나오는 폭동이나 이런 것들도 방향성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을 죽이자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시위가 아니라 단순 폭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다 했다 성격이 맞다 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싸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의 해석이나 이런 얘기도 해봤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나요? 영화 전체적으로 아쉬웠어요. 뭐가? 이게
이 영화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 이도저도 저는 아니라. 제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인물 탐구 영화로 보기에는 구구절절함이 너무 지나치고 히어로 맞아, 코믹 맞아. 기반 영화로 보기에는 재미가 너무 너무 없고. 현실적이지 예. 또. 너무 그래서 제 사회적이지. 기준으로서는 진짜 이도저도 아닌 영화. 그래서 그럴 수 저는 있네. 개인적으로 평점을 65점. 65점. 네. 저는 네. 우리 방송을 네. 안 했으면 이 영화 안 봤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마블 영화도 안 보시는 양반이. 네. 뭐 어. 봤는데 불편하게만 했고, 네네 저에게 1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불편하라고 만든 네. 영화 아닌가? 맞아 맞아. 네. 목적을 달성했네요 영화가. 격리해야 된다. 결론은 사회에서 묻어버려야 된다. 묻어버린 게 아니고 이제 음. 왜냐하면은 융합될 수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 이거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50점 드리겠습니다. 50점. 에이스님은 약간 아, 단점이 네, 있다면? 저는 단점이요. 음. 단점. 아쉬운 거. 단점. 그런 것도 얘기하고 점수도 얘기해요. 네, 점수 좀 얘기하고. 아쉬운 점은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앞부분에 그 막 모든 그 클리셰를 다 넣는 부분에서 저도 약간 지루함을 느꼈고요. 그거를 아빠 좀 총 더 맞아 죽는 장면 그렇죠. 그거는 뭐 저는 그것도 약간 새로웠던 게 조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지나가는 그냥 누군가가 죽였잖아요. 그건 약간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조커가 죽이면 너무 구구절절해지잖아. 너무 그렇죠. 한국 드라마 때 근데 그러면 안 돼. 배트맨에서 조커가 죽이진 않았잖아요. 항상 그랬어. 음. 그냥 그런 뭐 폭도들, 괴한들, 뭐 범죄자 A 씨 이런 느낌이야. 네. 네. 저는 하여튼 그런 거 빼고는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저는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배트맨 영화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더 패터슨 다크하게? 진짜 솔직히 배트맨도 만만찮게 미친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으로서 왜 얘는 이렇게까지 미쳤는가를 좀 그렇죠. 말이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신병자들의 전작- 대결이구나. 전작에서 그 뭐냐 그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에서는 그 비긴즈에서 보면 딱히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주인공이 그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페르소나와 브루스 웨인이라는 자아가 잘 밸런스도 돼가지고 되게 건강한 사람처럼 나오잖아. 근데 맞아. 지금 조커처럼 더 망가질 수 있어 배트맨도. 그러니까 진짜 사실 근데 나 건전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더 망가진 맞아요. 배트맨이 원한다는 거지 지금. 그거 이해는 했어요. 예. 이번에 캐스팅된 그 패터슨이 되게 제가 언제나 생각하기엔 얘는 좀 광기 어린 얼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큰 이게- 얼굴인데. 거리도 크고. 어. 근데 저는 핸섬하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언제나 약간 좀 약간 도라이 같은 그런 도라이 같은. 눈이 약간 간 거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배역이 약간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근데 항상 맡았던 그럴 수도 있고. 그 트와일라이트 제정신 아니잖아 그 친구가. 그렇죠. 근데 거기선 제정신 아니라고 나오진 않지 않나? 근데 내가 봤을 때 행동 패턴은 제정신은 아니야. 하여튼 저 그래서 격길 빠지지 말고. 네네. 그래서 저는 진짜 배트맨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페어로. 페어로. 네. 아예 이렇게 막 나가는 쓰레기 같은 캐릭터들도 현실성 있는. 현실성 있는. 네, 좀 디테일하게 현실성 있는. 저도 그건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점수는 저는 90점 드리겠습니다. 90점. 에이스 90점이 진짜 많이 줘. 그리고 음악도 되게 좋았어요. 음악도 되게 네. 중간에 조금 거슬리는 장면도 있긴 했지만 전 좋았어요. 네. 저는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 못한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여자 그 망상의 대상으로 나왔던 여자분 소피. 있잖아요. 네. 도미노. 네. 그 여자분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제가 여자 배우분이라서 여기서 어디 나와서 나오죠? 데드풀 2. 데드풀 2. 도미노. 데드풀 2의 도미노로 나오거든요. 아. 이름 발음하기 조금 애매한 그분이신데 조지. 아니 본인 이름으로 본인이 그렇게 발음 안 된다고 싫어한다고 네, 맞아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자즈비치예요. 예. 왜 예, 뭐 이상할 거 아니죠. 맞아요. 어. 발음상의 문제인데. 근데 이분 나와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요새 보고 있어서 지오스톰에서 나와요. 생각해 보면 지오스톰 재미없다면서요. 재미없어요. 네. 보지 마세요. 단점은 뭐냐면 저는 DC 코믹스의 기존의 배트맨 영화의 그 캐릭터성을 망가뜨려서 조커를 쌓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었던 배트맨이라는 성을 일정 부분 되게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빼서 약간 허물어뜨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예- 좋았는데. 그래서 아예 독립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토마스 웨인의 인물됨이라든지 아빠. 브루스 웨인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라는 거. 얘가 형일지도 몰라 이런 거. 그래서 배트맨 세계관을 일부 망가뜨려서 만들었다는 게 좀 나름대로는 좀 아쉬웠어요. 형이면 이게 무슨 배트맨이야 한국 드라마지. 아침 드라마. 그래 그럴 수가 막 있다는 주스 막 거잖아요. 뿌리고 막 감히 네가 김치로 이러면서, 싸대기 때리고 막.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기존 세계관이랑 잘 맞도록 했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DC 저는 아예- 세계관의 팬으로서는. 저는 아예 독립을 해서 이 사람이 자기 만들고 싶었던 대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 흥행을 하니까 또 후속편도 맞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좋겠다고 생각을 다 기대를 하잖아요. 하게 돼. 그것도 아예 독립시켜 버리면 되지. 아니, 피터슨인가 그 그러면 아저씨 말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독립하게 되면은 토마스 웨인은 여전히 그 되게 거만한 사람이고 브루스 웨인하고 죽었잖아요. 조커 죽었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배트맨이 흑화해서 자라나는 과정 있잖아요. 불우한 청소년기라든지. 뭐. 재밌겠다. 그러면 그런 배트맨이면 그러니까. 에이스가 얘기한 처럼 배트맨.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그럼 만들고. 좋겠다. 왜냐하면 배트맨의 정의로운 부분은 어. 아버지가 보였던 걸 가지고 얘가 컸던 건데 그게 아니었잖아. 아니 되게 비열한 사람처럼. 돈도 그렇게 많은 양반이 뭐가 불행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님이 진짜로 훌륭한 사업가고 착한 사업가였으면 고담 씨가 맞아. 너무 타락한 거 지금 아닌가요? 단계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네. 영화에서도 아니 더 다른 하지. 배트맨에서도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고담 씨가 근데 그렇게 다크나이트에서는 그거 나빠였어요. 전제를 해. 응. 그 토마스 죽고 나서 오히려 더 망가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 이게 맞아. 좋았다가, 다크나이트에서는 어, 좀 있었어요. 다크나이트 네. 비긴즈를 보면 그 토마스 웨인이 죽은 다음에 확 음. 이렇게 꺼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어쨌든 배트맨 세계관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 점수는요? 저는 점수 95점. 와. 네.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 이상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화적으로도 그렇고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고 연기만 나도 90점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마킨 피닉스. 예. 자, 그래서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제가 어젯밤에 보고서는 급하게 준비를 했지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서 너무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만든 영화고 진짜로 오늘 아침에 5시에 잤어요. 이거 막 방송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5시에 잤으면 잠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쩐지 좀 잠깐 초췌하시더라. 네. 아침에 인사했는데 힘이 없더라고. 음.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랑 맞는 부분도 있었고 자극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준 부분도 있었고 새롭게 생각하는 부분도 만들어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랜만에 덕심이 들었어요. 아 그래? 덕심이 들었어요. 좋은 작품이네. 그런 재밌는 작품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런 조커에 대해서 좀 늦었지만 이미 볼 사람 봐보고 방송할 네. 사람 다 했지만 점수 얘기해요? 최종 점수 몇 점이죠? 예, 이거 두 불순분자들의 파탄으로 인해서 75점입니다. 와. 네. 되게 만족스러워한다. 평균적으로 잘 나왔네요.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조커 75 뭐 마음에 드는 점수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호불호가 갈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는 평도 많고요. 예. 갈리는 평도 많고. 우리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방송에서 스포 없이 다 까발렸으니까 네. 자유롭게 댓글도 좀 써주시고 생각도 좀 남겨주시고 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네. 구걸하겠습니다. 좀 눌러주세요. 네.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음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